예, 안녕하세요. 딴동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곧잘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좀 오픈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가? 이런 동영상을 많이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찍게 된 동기는, 어, 제이코리를 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이코리를 몇 점 영대까지 공부를 했었지? 이런 생각? 왜냐면 제이코리가 정말 빠르게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 사이트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버전이 여기 보시면 1.8.2 버전이거든요. 근데 한 1.6.4 버전 때 공부하고 안 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이코리가 거의 대세거든요. 예, 정말 거의 정말 파죽지세의 그 인기를 의해서 정말 하늘 찌를 듯한 인기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저도 저희 걸 너무 안 본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정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동기가 뭐였냐면 그 CS3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 jQuery를 봤는데 1.8 버전쯤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애니메이트이 아니라 기존 그 플래셔 같은 툴에서 트위너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jQuery는 그 트위너가 없었거든요. 근데 트위너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참고로 웹동네라는 그 웹동네닷컴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기존의 딴동네 사이트나 그 다음에 웹앱사모에서 했었던 그 스터디를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정보는 아마 여기서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웹앱사모에도 공유를 할 테지만 아마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공유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네, 그리고 이미 여기 스터디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그래서 이 강의는 뭐냐면, 그냥 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걸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이 동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jQuery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예, jQuery 이제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스터디 주제가 jQuery A부터 Z까지 훑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훑어야지, 어떤 순서로 그냥 막 훑는 것보다 jQuery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jQuery를 아는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jQuery를 한번 좀, 뭐랄까,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는 분? 그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jQuery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훑어보는 거. 예. 그리고 순서를 좀 정해주는 거. 이런 동네가 10개, 11개의 그 작은 동네로 이루어졌으니까 jQuery는 어떤 부분을 먼저 하시고 이거 먼저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도우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잡이? 예, 길잡이가 더 낫겠네요.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도큐멘트를 가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막 jQuery를 막 하려고 하는 분은 물론 다른 그 레퍼런스나 그 jQuery 관련된 그 학습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학습책을 가지 않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 번쯤은 레퍼런스를 봐야 되거든요. 레퍼런스를 안 보고 jQuery를 했다라는 건 아마 그분 실력이 아마 제 생각인데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런 책에는 이 jQuery 관련 책을 다 담을 수도 없고 jQuery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계속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레퍼런스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jQuery 여기 사이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레퍼런스를 하나씩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크게 참고로 이게 크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보는 뭐 A부터 Z까지 훑고 싶으시면 하나씩 이제 보면 되지만, 왜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훑는 것보다 어떤 순서로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너무 빠르나요? 오늘 그분이 좀 오신 것 같아. 지금 저녁인데 한 거의 이제 12시 되어 가거든요.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말이 쭉쭉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이트 가시면 제이코리 소모임이라고 있거든요. 제이코리 강의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한번 둘러볼게요. 어떤 제이코리는 기능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제이코리 코어 뭐냐면 기본? 예. 제이코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달러에서 선택자 이런 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제이코리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그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넣는 거, 준비,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달러에서 레디 그게 4가지 정도 있어요. 초기화하는 방법이. 그 4가지 정도를 이제 배우시면 되죠. 아무튼 제이코리 코어는 가장 제이코리의 핵심적인 부분, 시작하는 단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렉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CSS 선택자 있죠. 그 선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CSS 선택자를 지금 제대로 잘 알고 있다, 막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점 클래스 이름 칸칸 띄고 점 클래스 이름 막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이다 그러면 제이코리를 이미 50% 이상은 알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이코리는 선택자를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냐 없냐거든요. 일단 시작이 그것만 알 줄 알면 정말 나머지는 아주 쉽게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jQuery 선택자와 CSS 선택자, 그리고 jQuery 선택자와 CSS 선택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CSS 선택자는 스타일 안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런 엘리멘트하고 HTML 엘리멘트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지금 컬러가 빨간색으로 됐으니까 이 색이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약간 개발적인 마인드로 얘를 조금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이것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적이라고 해요. 즉 실행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 만약에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실행된 상태에서, 즉 실행됐다는 의미는 브라우저 안에서 빨간색으로 보인 걸 여러분이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브라우저를 일단 닫고 여기 와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요것 보고 뭐라 그러냐? 프로그램 동네에서는 정적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일단 CSS 선택자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문서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걸. 근데 이거를 동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동적이란 말은 아까 반대로 실행이 된 상태, 즉 브라우저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스타일을 정의 없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이런 거. 동적으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싶대.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고, 예를 들어 마우스를 어떤 특정한 요소에 오버를 했는데 그게 색깔이 쓱 바뀌어. 또는 마우스를 이미지 위에 올렸는데 그게 알파 효과가 쓱 사라져. 뭐 이런 것들 보고 바로 동적이라고 하거든요. 즉 동적으로 스타일을 바꾼다, 속성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jQuery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는 10줄, jQuery는 1줄 정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로직은 모두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jQuery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 섞어서 로직을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jQuery 이렇게 열고 함수거든요. 열고 여기다 사용하는 게 바로 선택자라는 거. 그리고 선택자가 여러분이 CSS 선택자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
이제 jQuery만의 선택자가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 부분들은 이제 좀 배우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CSS 선택자를 알고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선택자가 있으니까 일단 선택자를 공부를 해야 되고, 바로 여기에서 여기 셀렉터가 바로 그 선택자, 이런 작업을 하는 선택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이 있거든요. 애트리뷰트. 여기 뭐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있죠. 여기 클래스, 아이디, 데이터, 유저, 이런 것들 있죠. 이것 보고 속성이라 그래요. 이 속성을 처리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애트리뷰트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예.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어디 있을까? 레퍼런스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 있을까 찾다가 끝나시는 분도 있어. 그리고 못 찾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레퍼런스를 볼 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제 생각엔 정말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이거 어딨지 하고 레퍼런스는 다 참고해요. 한마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 트래버징이라는 거에 있는데, 말 그대로 보는 것처럼 노드를 이리저리 막 찾을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막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끔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특정 노드의 속성을 변경한다든지 스타일을 변경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대상을 찾고 걔를 제거한다든지, 찾고 속성을 바꾼다든지, 찾고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바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상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노드의 자식 노드를 찾는다든지, 특정 노드의 앞뒤 형제 노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마지막 노드를 찾는다든지, 부모 노드를 찾는다든지, 그리고 몇 번째에서 몇 번째 노드를 선택해서 뭐 처리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모두 요 트래버징 요 부분에 모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영역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니플레이션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저 트래버징하고 조금은 관련이 있는데, 쟤는 특정 이미 있는 거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매니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좀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노드를 지운다든지 비운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추가한다거나 제거한다거나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 클래스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또 다른 쪽에 좀 관련이 돼 있거든요. CSS 쪽에. 근데 여기에도 이 매니플레이션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뭐 HTML 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텍스트나 밸류 값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요소의 너비와 높이를 알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요 속에 들어있어요. 예. 참고로 CSS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냥 매니플레이션은 노드를 추가, 삭제, 뭐 이동, 이런 기능이 주로 들어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을 찾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SS 기능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CSS 스타일하고 관련된 기능이 모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타일 알아내고 변경하고 뭐 이런 기능, 그 다음에 특정 요소의 위치값, 너비값, 높이값,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비도 패딩하고 보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크기냐, 빠져 있는 크기냐, 마진이 포함된 크기냐, 스크롤이 포함이 되어 있는 크기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각각의 조건에 따라 크기를 구할 수 있다든지 위치값을 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기능이 모두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스타일, 특정 요소의 스타일하고 관련된 모든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는 조금 초보자가 사용하기 힘든데, jQuery 이벤트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이쁘게
캡슐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벤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발생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8번째 이펙트 효과 부분에는 이런 거 천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페이드 인 아웃 효과, 그 다음에 천천히 나오는, 그 다음에 그 페이드, 그러니까 알파가 0으로 되고 1로 되고 하는 기능 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쇼 하이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 다운, 아래로 툭 내려오고 위로 쑥 사라지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외의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효과를 낸다는 그런 기능. 그런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시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욕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고, 이제 A작이 구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 내용은 jQuery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 굳이 여기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하고 연동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보시는 거죠. 예. 왜냐, 모든 프로젝트가 A작하고 연동이 되는 그 프로젝트들은 없거든요. 예. 특정한 프로젝트에서만 A작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보시라는 거죠. 하지만 프론트 개발자라면 아마 A작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아무튼 여기는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이 XML HP 리퀘스트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분명하게 되면 XML H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A작 연동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진짜 짜증나요. 예, 근데 jQuery A작은 완전 좋아요. 예, 완전 쉽게 해요. 이것도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A작으로 하면 코드 10줄, jQuery A작 코드 1줄. 어떤 걸 하시겠어요? jQuery A작으로 하게 되겠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A작이든 jQuery A작이든 A작, 즉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이 있거든요. get이 뭐고, 포스트 방식이 뭐고, 동기가 뭐고, 비동기가 뭐고, 뭐 이런 개념들, XLM이 뭐고, JSON이 뭐고, CSV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그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포맷이거든요. XML, CSV, JSON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바탕하에 자바스크립트 10줄로 썼던 걸 jQuery A작으로 한 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 이론이나 문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사용을 해요. 네, 아무튼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외에 뭐 보조적인 기능, 뭐 여러분이 배열을 좀 쉽게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뭐 플러그인 만들 때 사용하는 뭐 익스텐드나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10번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jQuery 하는 분이라면 굳이 이 부분을 뭐 찾아서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10개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jQuery를. 어떤 순서로 공부하냐? 먼저 1번 단계 1 jQuery 코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 2 셀렉터를 공부하시고, 단계 3 노드를 추가하거나 노드를 찾는 부모 노드를 찾는다든지 뭐 자식 노드를 찾는다든지 셀렉터를 이용해서 누구를 뭐를 찾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서, 그 다음에 04번 제가 02번 했죠. 셀렉터를 먼저 배우시고, 왜냐 셀렉터를 기본 하에 다 사용을 하거든요. 노드를 추가할 때는 삭제할 때는 다 일단 찾고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셀렉터를 배우고, 그 다음에 4번 찾는 기능 있잖아요. 아까 그 위에서 배웠었잖아요. 부모 찾고 이런 것들, 형제 노드 찾고. 04번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트래버징을. 그 다음에 05번 뭐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뭐 노드를 이동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매니플레이션 쪽으로 05번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걸 다 할 줄 아신다. 그 다음에 이제 CSS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CSS도 스타일로 바꿔보고 뭐 속성도 바꿔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07번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그래요. 왜냐 이 07번이 먼저
셀렉터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샘플을 막 만들고 테스트 하려면 버튼을 클릭한 후에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실행하자마자 바뀐 상태면 잘 이해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그런 테스트를 좀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07번 이벤트를 02번 그러니까 단계 2번 다음에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단계 7번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8번은 이제 기교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제 모든 걸 할 줄 알면 좀 효과 좀 내서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예, 효과를 내서 막 쓱 메뉴가 난다든지 뭐 슬라이드 쓱 되면서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펙트를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A작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A작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서 단계 10번을 배우시고 단계 11번에는 유틸리티를 배우시라는 거. 이런 식.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에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네. 아무튼 요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예. 일단 좀 두서없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요거는 어디까지는 저 개인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거 이게 100% 옳지 않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 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이번 강의 아닌 강의 제이콜이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딴동네였습니다.